네. 과거에 뭐 군사기밀보호법의 위반 등의 뭐 전력이 있는 HD현대중공업에 감점을 부여할 경우 네네. 불리해진다 이거지. 뭐 그렇죠. 당연히 점수가. 한국형 차기 사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KDDX로 명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전투함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안보, 기술, 국가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군으로서는 대양 해군을 완성하는 디딤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한데 이 점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지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한석 제독님 모셨는데 해군 전력 사업 분야에서 하시고 획득 사업의 결정적인 그 함정을 조선소에서 막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함정 건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해군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 네. 이거 조금 난감한 건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그 스탠스를 고정해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싶어가지고 제가 네네. 이거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팩트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일반 상선 건조하고는 전이 좀 다르죠. 다르죠. 이거는 단순한 뭐 이게 배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복합적인 전투 체계를 갖춘 이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네네. 문제니까 네네. 무지하게 복잡하다는 것은 다 짐작을 해요. 네네.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함정은 복합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또 하늘에 다니는 거, 또 수편상에 있는 거, 또 물속에 있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탐지한 센서들에서 정보를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전투 문제 이게 적인지 또 뭐 우군인지 식별하고 만약에 적이라면 우리가 공격도 하고 해야 되고 또 뭐가 적이 유탄을 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장 할당에 또 방어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 무기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저기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는 기동 함대의 대공 방어 능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함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은 네. 설계만 한 8년씩 걸린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개념 설계. 그러니까 개념 설계는 함정에 어떤 능력이 가진 함정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그 초점이 맞춰가지고 개념 설계가 만들어지고, 개념 설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생각합니다. 기본 설계는 뭐냐면 실제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이제 조금 구체적화된 이제 그 설계로 반영이 되는데 이때 또 한 3년 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세 설계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건조 도면만 가지고도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이제 그 설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네. 상세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이어서 바로 이제 첫 배를 같이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선도함 건조라는 게, 왜냐하면 상세 설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게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철판을 절단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도함이라고 말씀하신 네. 이유는 후속적으로 같은 모델의 배가 같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도함 1번 함을 이제 먼저 함께 네. 만든다. 그 네. 3단계에서. 네네. 그러고 나면 그대로 또 이제 2번, 생산 3번. 2번, 그렇죠. 3번 함을 해야 최소한 네. 작전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해군 작전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세척 정도는 돼야 네. 작전하고 교육하고 정비하고 네. 이게 이제 순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럼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세척 정도를 만들어내야 어떤 이제 모델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KDDX 사업에서는 우리가 알기로 2012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에 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개념 설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게 그 진행되는 과정을 얼핏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 좀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함정 획득 절차를 보면은 개념 설계한
설계한 업체가 또 기본 설계를 그대로 수의 계약하고 기본 설계한 업체가 또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을 이렇게 해가는 그게 원래 관행은 그냥 개념 설계를 따면 네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을 같은 회사가 이제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과거 사례도 봐도 이제 호위한 배치, FFS 배치 1, 2, 3라든지 EG3, KDX3 배치 2 함정 사업을 봐도 개념 설계 업체가 기본 설계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를 수의 계약으로 또 수주를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이제 KDDX 사업만 2012년, 13년 대우조선 해양이 개념 설계 수주했는데 2020년도에 HD 현대중공업이 또 기본 설계를 수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행이 깨진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회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갈등의 시발점과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아마 어떤 뭐 군사기밀 유출 사건, 그러니까 군기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도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양사가 이렇게 서로 법적 공방을 하다 보니까 개념 설계 끝나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기본 설계가 계약이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군사기밀 유출이라든지 어떤 군사보안 기밀 유지법에 저촉이 되면 곧바로 감점과 그다음에 부정당 업체 제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인터넷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 감점이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난 23년도에 기본 설계가 20년, 23년까지 했는데 23년도에 그 12년도, 13년도에 문제가 발발이 됐던 이제 군기법 거기에 대한 감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이냐 경쟁 입찰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양쪽에 서로 뭔가 좀 이견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를 HD 현대중공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관행적으로 상세 설계와 선도함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하나오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부정당 업체에 준하는 그런 심각한 보안 유출 뭐 사고를 한 업체가 어떻게 이에게 제재를 당하지 않고 계속 입찰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감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매우 복잡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주고받고 하면은 결국은 피해는 해군입니다. 당연.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해군뿐이겠어요. 그 전국적으로 국민의 피해지. 네. 빨리 사업이 종료돼서 해군력을 확보하고 네네.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찰이 되고 밀리고 지연되면 네네. 이게 우리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럼요. 그럼 그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상세 설계하고 선도함의 건조에 관한 발표를 아마 방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또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는 KDX 기본 설계를 자료를 이렇게 하나오션에다 주는 것은 안 된다. 가처분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던 기본 설계 자료를 하나오션에 줬고 중간은 정당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체계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개 업체가 네. 정정당당하게 지금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네. 이제 상세 설계 네, 뭐 네.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 지금 겨루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어느 업체든지 이제 근간에 결정이 돼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될 텐데 네네. 이게 액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을 넘죠. 이상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회사로서는 이제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그래서 과거 제가 그 전력 사업, 함정 사업을 했을 때를 추억을 되돌아보면 이제 총 척수가 6척 정도 되면 한 3척 정도는 여기 또 3척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윈윈.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두 개의 업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아주 고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그렇죠. 그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시라든지 어떤 함정이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세 척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조선사가 이쪽밖에 없다. 그러면 세 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 척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이점이 많기 때문에 양계 업체를 이렇게 살리는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지도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타협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좋긴 좋은데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하고 네. 호주 호위함 사업하고를 이렇게 원팀으로 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원팀으로 됐는데 이 국내에 있는 KDD에 있어서는 원팀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니 아. 이게 저희들가 예비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깝깝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애초에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과거의 대우 해양조선, 네. 그 하나오션이 한 거고 네. 이게 몇 가지 개념이 기밀이 유출되면서 기본 설계를 갈 때 HD 현대조선이 했고 이제는 3단계에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 둘이 경쟁하는 단계인데 네. 과거에 뭐 군사 기밀보호법의 위반 등의 뭐 전력이 있는 HD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부여할 경우 네네. 불리해진다 이거지. 뭐 그렇죠. 당연히 점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불리해지는데 그래서 방사청에서 이러한 이제 보안 감점 점수가 너무 높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렇게 줄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함정 그 수주의 내용을 보면 0.2, 3점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안 감점이 1점이 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점수겠어요. 치명적이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법적으로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우리 KDDX 사업이 순조롭게 가야지만이 기동함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업체 간의 이런 이해관계 또 과정상의 그 다툼 때문에 국가적인 대형 그 전략 프로젝트가 네네. 지연되거나 좀 약화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설계 기술, 설계 도면 이거는 그것도 다 국가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그러면 지적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면 네네. 국가가 들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해군 넵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 시스템 커맨드라는 건데 미 해상 체계 사령부에서 모든 함정, 그러니까 주로 큰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이지스 함정이라든지 핵심 함정에 대해서는 디지털 설계도 원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면 함정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볼트, 너트, 또 파이프, 전선, 그 케이블 굵기 또 성능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에 들어가는 모든 설계에 대한 거를 정부가 소유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선소하고 그다음에 전투체계 업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참 아이디어하네요. 아, 그렇죠. 예. 아이디어한데 네네. 그럼 그걸 위한 기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인력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야, 이게 사업이 계속 후속 사업이 많을 경우라면 좋은데 네네. 또 이게 제한된 경우는 국가의 뭐 예산 낭비라는 또 지적도 나올 법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우리가 미국만큼 거기는 이제 그 설계만 도면만 담당하는 사람도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따라는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일부. 저는 이번에 이제 법원이 기본 설계 자료를 이제 하나에 준 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한 거. 그건 앞으로 이런 개념을 정부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누가 했건 간에 그렇죠. 그건 국가의 지적 재산권이다. 네네. 이쪽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레시피가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실력이 있는 어느 음식점에 가서 그 레시피만 주면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고객 입장에서 아, 좋은 당연히 거죠. 좋지. 당연히 가격도 내려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보면은 베이스라인 1부터 지금 한 10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종대왕이 이지스라인, 베이스라인 7,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베이치 2가 이제 9이거든요. 그 라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제 탄도탄을 이제 추적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격할 수 있는 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치 2 같은 경우는 요격하는 것까지 다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 해군 랩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간행적으로 해왔던 수의계약.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야, 너 그 업체 봐주는 거 아니야?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타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조선소한테 너 이 레시피로 함정 만들어. 그러면 똑같이 해가지고 함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효율성도 매우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정비니 무슨 그 건조 과정이니 네네. 규정대로 했나 안 했나만 탁탁탁 그럼요. 체크하면 되니까. 네네. 어, 그런 이제 그 운용 효율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업체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업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졸여야 되는 네, 상황인데 아 이러면 안 되지. 네네. 그 세부적으로 이제 업체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업체에서 막 이렇게 수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개략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형식일 건데. 아, 주종이 바뀐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함정에 대한 디지털 원본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업체 기술에 이제 종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예. 업체에 휘둘리는 일도 가끔 있겠군요.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네.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네. 자유 경쟁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아니 그 일정은 쫓기고, 어떻게든 빨리 해놓으라는 압력은 있고 국민적 여망은 있고 예. 그런데 네. 적당하게 업체가 버티면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예. 아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소위 설계 주권이라고 할까 맞습니다. 이걸 딱 들어지고 할 거야 말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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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효과적인 통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에 맡겨두고 따라가던 이 설계 주권 네. 이걸 우리가 우리 당국이 찾아서 좀 정말 강한 해군 만드는데 이번에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들이 그 맛있게 생각하는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레시피를 이제 뭐 조그만 그 음식점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줘가지고도 만들어봐. 그러면 다 똑같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ADD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체 개발을 해서. 네네. 그러면 이걸 주어가면서 설계도를 뿌려서 경쟁 입찰도 하고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슨 기술 사용료도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거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 조선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죠. 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냅시를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업체한테 맡겨놓은 이제 설계 주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국방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정성과 그다음에 적정 원가를 이제 보장해주는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함정을 하더라도 이제 쉬운 말로 풀어친다고 하죠. 가격을 다운시켜서 내가 수주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싼 배를 만들면 그만큼 이제 좀 후진 배가 나오는 거죠. 왜 철판도 원래 고장력 써야 될 거를 이제 적당히 이 리미트 라인만 통감이 되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 원가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양 해군을 향한 국민적 염원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진국의 세계 10대 선진국에 들어가서 우리 그 해상 수송로 이걸 아주 절박하게 지금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는 시점에 차기 구축함 사업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좀 좋은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방법 없으세요?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서남열 그 TV에 네. 청구맘마 TV에 많은 좋아요 찍어주시면 가능해질 제일 바랐던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